어지러워. 피겨 스케이트 선수들은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어지러워. 왜 이 원반 던지기나 이런 거 이렇게 던지는 거지? 거리와 관련이 있나? 그래, 우리 어렸을 때 했던 지불놀이는 왜 이렇게 해야 빨리 돌리지? 이렇게 하면 빨리 돌릴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뭘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샤킨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그 비거리 늘리기 시리즈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 비거리 늘리기 시리즈에서 좀 이게 물리학과 무슨 뭐 수학적인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벡터가 어쩌니 원심력, 구심력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 원심력, 구심력에 관한 얘기는 좀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은 한 두 번, 세 번 계속 보세요. 광고도 같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할 건데, 일단 머리가 아프다는 건 좀 이미 얘기를 해드렸고, 실제로 구심력과 원심력은 요거 하고요, 센트리퓨gal 이거하고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원심력과 구심력. 쉽게 얘기하면 원심력은 뭐냐면 요거죠, 요거. 이렇게 돌렸을 때 요것이 원심력. 이 자세하게는 이 원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구가 돌아갈 때 이 원을 그리고 있는데 요것이 손으로 잡고 있는 이 부분을 자꾸 벗어나려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것이 원심력이고, 이 손으로 이렇게 당기는 힘, 요것이 구심력인데, 이 골프에서 어떻게 구심력과 원심력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내가 구심력에 관한 스윙이 되고 아니면 원심력에 관한 스윙이 되고, 내가 도대체 구심력을 이용해서 볼을 쳐야 되느냐 아니면 원심력을 이용해서 볼을 쳐야 되느냐, 그것들은 이제 비거리와 어떠한 안정성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뭐 쉽게 얘기하면 약간 원심력의 스윙은 좀 이렇게 클럽을 집어 던지는, 클럽을 던져라 하는 좀 더 멀리 보내는 스윙이기 때문에 차후에 보면 제가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릴리즈 하기 전에 임팩트 이후에 손의 동작이 약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의미로 좀 해석하다 보면 몸통 스윙이냐 아니면 뭐 상체 스윙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장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혼용해서 가르쳐 드리곤 하는데, 어떤 것이 자기에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비거리가 좀 더 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지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배꼽이 나왔네. 자,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렇게 요런 걸 돌리잖아요. 돌릴 때 요거를 빨리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잡고 있는 이 손의 부분이 이 거의 이렇게 고정된 상태로 돌려야 이 밖에 있는 거는 빨리 돌고 원심력이 점점 커집니다. 뭐 물리학에서는 원심력이라는 것은 가상의 힘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제가 더 말하는 거는 되게 어려우니까 실제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이렇게 돌릴 때 이 손이 웬만하면 작게 움직이는 게 뭐 고정되어 있는 게 더 쉽긴 한데, 여기서도 조그만 원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좀 가까운 거리를 이렇게 움직이는 게 되게 빨리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인트로에서 얘기했던 피겨 스케이트 선수들이 넓게 돌 때는 느리게 돌다가 손을 모으면 빨리 도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이 손이 여기서 돌지 않고 크게 같이 움직이게 되면 이거를 빨리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결과는 무슨 얘기를 뜻하냐? 손이 크게 움직이면 빨리 못 돈다는 것은, 원심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스윙을 할 때 몸이 좌우로 움직인다거나 아니면은 다운스윙을 할 때 멀리 간다거나, 손이 이렇게 캐스팅 형태로 멀리 간다거나 하면 당연히 힘으로만 치게 되고, 그 힘이 나의 가지고 있는 힘의 100%를 활용하지 못하고 뭐 한 50% 뭐 이 정도밖에 활용을 못하니까 비거리가 안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원심력과 구심력을 이용한 스윙이 되려면 일단 기본적인 거는 이 잡고 있는 이 손의 크기가, 손의 움직임이 작아야 됩니다. 이 손의 움직임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그전에도 비거리를 늘리는 3대 요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무조건 볼은 일단 잘 맞아야 되니까 그건 예외로 치고, 볼이 무조건 잘 맞은 상태에서 다운스윙도 되게 잘해야 되고 크롭 스피드도 빨라야 되고 체중 이동도 잘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볼을 빨리 치려면, 크롭을 빨리 휘두르려면 손이 이 상태에서 좀 더 가깝게, 이 그립을 잡은 손이 좀 더 가깝게 와서 빵 쳐야지 좀 더 세지지, 이 손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껴진다면, 일종의 캐스팅이 된다면, 우리 고등학교 때 그 수학 시간에 배운 벡터라는 게 있어요. 벡터. 그 벡터의 어떠한 그 합이 뒤로 가는 것보다는 밑으로 떨어지는 게 더 빨리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옛날에 그 되게 유명했던 만화 중에 그 이니셜 D라고 자동차 드리프트 하는 그게 있었잖아요. 드리프트를 할 때 급격하게 드리프트를 하는 게 힘이 빨리 돌아서, 옛날에 그 전격 제트 작전에서 보면은 그 마이클이 차가 돌면 이렇게 딱 붙고 그랬잖아요. 그게 제트 작전인가? 아무튼 어디서 그 옆에 타고 있는 사람이 문에 이렇게 딱 붙잖아요. 그 힘에 의해서. 그것처럼 이 다운스윙은 급격하게 내려와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가게 되면 벡터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힘의 크기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벡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을 돌릴 때 더 빠르게 돌리려면 이 몸은 그 자리에서 돌아줘야 되고, 손도 가까운 곳에서 돌아줘야 어떻게? 이 밖에 있는 이 원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더 빨리 움직인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스윙 스피드가 빨라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몸으로 들어왔을 때 전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손이 이런 식으로 팔꿈치가 옆으로 붙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가 줘야 저절로 체중 이동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체중 이동이 되면서 저쪽으로 나가니까 머리도 약간 뒤쪽에 남아 있어서 볼을 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스윙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내용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전부터 계속 해왔으니까 스윙을 하실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거리를 많이 내기 위해서는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천천히, 백스윙을 천천히 하시고 다운스윙을 천천히 해서 최대한 오른쪽에 요 팔꿈치가 내 옆구리 쪽으로 오게 한 다음 여기서 쳐줘야 자세도 잘 나오고 좌우로 흔들리지도 않으면서 강력한 스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요렇게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볼을 더 강력하게 하고 빠르게 휘두르시려면 이 몸쪽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건 많이 설명을 해드렸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구심력 스윙과 원심력 스윙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여러 개, 그냥 두 개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가 구심력 스윙이고 뭐가 원심력 스윙인지. 자, 원심력 스윙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듯이 이 앞으로 나가는 이 원심력을 활용하는 건데, 뭐랑 똑같냐면요, 원심력 스윙은요 일종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원을 이렇게 돌리고 있다가 요 순간에 볼을 맞는 타이밍에 그냥 여기서 샥 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심력을 이용한 스윙인데, 이것이 사실은 비거리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원심력 스윙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볼을 치고 나서 릴리즈가 바깥쪽으로 나가는 게 원심력 스윙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자, 한번 쳐볼게요. 지금 보시면 볼을 치고 나서 손이 이렇게 나갔거든요. 이 릴리즈를 할 때 이 손끝이, 그립의 끝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립의 끝이 이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원심력 스윙이고요. 그 다음에 원심력 스윙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해서 이거를 샥 놓는 게 원심력 스윙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구심력 스윙은 뭐냐면 이거를 그냥 계속 붙들고 가는 거예요. 붙들고 가서 스윙을 계속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종의 원심력 스윙이라고 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돌려서 저쪽으로 휙 던지는 거였잖아요. 그럼 구심력 스윙은 절로 던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야기들을 할 때 원심력 스윙은 좀 더 볼을 더 강하게 치고 멀리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구심력 스윙은 좀 더 정확한 어떠한, 좀 더 정확하게 타겟에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전번에 했던 바디턴 스윙이랑 똑같아서 이 스윙 자체가, 원심력 스윙은 뒤쪽으로 와서 면을 이용해서 확실하게
저쪽으로 이렇게 던져주는 스윙이었다면 얘는 이쪽에서부터 보내버리면 저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이 안으로 들어오면 그 치킨윙이 생기기 때문에 얘는 약간 가파른 스윙, 가파른 다운 스윙을 하면서 가파른 백스윙, 업라이트한 스윙을 하고 바로 떨어뜨려서 옆으로 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얘는 거리가 좀 덜 나갑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약간 땡겨치는 듯한 모습. 볼을 치고 나서 릴리즈가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나와요.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영상을 찍어 드리겠지만 릴리즈를 내가 자연스럽게 할 것이냐 강하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얘기도 연결이 되니까 그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쳐본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원심력 스윙과 구심력 스윙, 업라이트하게 해서 몸통으로 치는 스윙과 바디턴 스윙과 그 다음에 실제로 투플레인 스윙이라고 그러죠. 이거 뭐 상체로 치는 스윙. 요 스윙을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연습장에서는 굉장히 몸이 좀 뻣뻣하고 유연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지금 제가 쳐드린 이 구심력 스윙, 보통 구심력 스윙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냥 바디턴 스윙을 많이 알려드리는 편이고, 유연하면서 몸이 좀 유연하고 비거리를 원하는 분들은 이런 스윙을 알려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를 좀 해보시다가 아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제 연습장에서 한 10개 정도씩 볼을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 스윙이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 스윙인지 확인해 보시고 내가 어느 게 더 좋을지 혼자 판단하시는 것도 좋지만 옆에 있는 프로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서 그걸 직접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오늘은 무슨 뭐 스윙을 하는 법을 많이 알려드리진 않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볼을 치면서 구심력을 이용할 거냐, 원심력을 이용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실제로 자기가 예를 들어서 90대 중후반 100을 넘게 치시는 분들이 나는 이게 맞을 것 같아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옆에 어떤 프로들이나 진짜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하는 게 굉장히 좀 돈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프로들마다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스윙, 내 회원들을 이런 스윙을 좀 추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프로들도 많지만 여러분 독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독학을 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개 정도씩 이 스윙으로 10개 쳐보고 이 스윙으로 10개 쳐보고 해서 실제로 나의 타겟에 대해서 어느 게 더 정확하게 가고 더 멀리 가는지를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바디턴 스윙, 그러니까 구심력 스윙 같은 경우는 슬라이스가 좀 덜 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크롭 페이스가 계속 똑같이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상체 스윙 같은 경우는 약간 크롭이 이 돌아오면서 이 채는 듯한 느낌도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복잡한 스윙이라고도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윙들은 자기 본인이 판단해서 하는 것보다는 뭐 좀 더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회원님은 이런 스윙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그 얘기를 듣고 하시는 게 좀 더 좋은 어떤 결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머리는 아프지만 구심력, 원심력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좀 더 좋은 컨텐츠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네, 김프로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